안녕하십니까. 파생왕 송대표입니다. 2025년도 6월 13일 금요일 1시간 오전 11시 21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아침부터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분위기가 어떤지 또 현재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같이 한번 우리 내용 정리하시면서 시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벽에 마감했던 뉴욕 증시부터 같이 짚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마감했던 뉴욕 증시는 전장 대비해서 0.24%, 101%가 상승, 101포인트가 상승을 한 42,967포인트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주가는 전장 대비해서 움직임이 제한적이었는데 0.24% 46포인트가 상승을 했고 S&P 500 또한 마찬가지로 전장 대비해서 0.38%가 상승하면서 3대 지수가 고르게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시장이 지금 보시면 급락해 있죠. 나스닥이 지금 전장 대비해서 1.64%가 지금 시가부터 급락이 됐고요. 약간 폭락 비슷하게 지금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데, 다들 뉴스를 통해서 보셨지만, 이스라엘이 폭격을 했던 부분 때문에 지금 글로벌 증시가 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폭격하면서 이란 혁명수비대 본부 타격했고 살라미 총사령관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좀 깊이 봐야 될 부분인데 지금 시장이 그냥 빠지려고 써먹는 빌미일지 아니면 확장성이 있을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어요. 아시겠지만 이번 주 초부터 미국과 이란의 핵 관련돼서 협의를 계속 하려고 했지만 그 부분들이 불발되고 있었거든요. 불발되고 있었는데 불발되면서 사실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있었죠. 방향성을. 그러다 이제 이스라엘이 움직이기 전에 사실 이틀 전에 미국 중앙정부에서 이란 쪽에 지금 파견나 있는 주재원들의 대사관에서 철수 명령이 사실 떨어졌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관련된 내용을 지금 부인하고 있어요. 미리 알았냐에 대해서 또 협의가 있었냐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부인을 하고 있지만 사실 앞서서 움직였던 과정들을 보면 이게 또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네, 또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SNS 통해서 어제 인터뷰가 새벽 10시입니까? 어제 저도 그거 거의 다 보다가 잤는데 지금 보면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뷰를 했거든요. 인터뷰를 어제 종일 말했어요. 종일. 오늘 새벽까지. 오늘 새벽 6시에 최종적으로 나왔던 얘기가 뭐였냐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그러니까 이란과 협의를 좀 하겠다. 정치적인 답을 찾기 위해서 모색을 하겠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외교적으로 이걸 풀겠다고 했는데 사실 이게 좀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5시간 전에 리액션을 했거든요. 리액션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2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갑자기 이스라엘에서 폭격을 해버려가지고 이게 지금 이슈가 된 겁니다. 사실 이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금 치명적일 수가 있는 게, 자, 보세요,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내가 취임하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중이야. 이거 하루면 끝이야. 했는데, 어느덧 3개월이 되고 있지만 전혀 전개가 되고 있지 않고 있고요. 그쵸? 이것도 내가 해결하겠어 라고 말했는데, 해결은커녕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전혀 해결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또 충돌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하게 폭격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제 여기서 이제 사람들은 이제 또 시비를 걸겠죠. 니네가 알고 있었으니까 대사관 빼라고 했던 거 아니야. 니들이랑 같이 작전했어? 막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작전 시작 2시간 전에 이미 관련돼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잘 풀어볼게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하튼 이슈가 터져버렸습니다. 관련 이슈가 터졌고 지금 국제유가가 지금 폭등이죠. 국제유가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74불. 완전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유가를 보시면 이게 유가가 오늘 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유가가 오늘 올랐지만,
사실 앞서서 계속해서 중동에서 미사일, 핵미사일, 핵에 관련돼서 계속 충돌이 있을 때부터 사실 유가는 계속 강세였어요. 추세가 지금 오늘 하루짜리 추세가 아니잖아요. 이게 일봉인데 이미 만들어져 있었단 말이죠. 근데 오늘 이제 피니시를 치는 건데, 자, 그러면 이렇게 봐야겠죠. 지금 피니시를 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지금 과정이 피니시 단계냐, 마무리 단계냐, 아니면 여기에서 확장을 하는 확장성 단계냐를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시장이 좀 애매한 게, 지금 국내장 같은 경우도 신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연일 지금 랠리를 펼쳤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일 랠리를 펼치면서 사실 이 기술적으로는 이미 피로도가 좀 축적되어 있던 상태였는데, 그 피로감이 축적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정의 빌미를 못 찾았었습니다. 어저께 내마녀의 날이라고 하는 선물옵션 동시반기일이 있었지만 당 후반부에 일부 조정을 보이긴 보였죠. 후반부에 조정을 일부 보이긴 보였지만 큰 폭은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 해당 이슈를 조정의 이슈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렇다면 글로벌 증시가 미국장도 마찬가지로 고가를 만들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방향성 테스트였거든요. 위로도 못 가고 있는 상태였고, 그럼 여기서 저점 테스트를 하고 있던 과정이었다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저점 테스트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확장성을 찾을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면, 그렇지,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어저께 영상 보셨어요? 어저께 영상 보시면 제가 어떤 말씀 드렸냐면, 지금 주가가 박스에 있다. 좀 답답하다. 몇 날 며칠 박스다. 근데 내가 볼 때는 분명히 무조건 박스는 깨진다. 그래서 저는 조정을 대비하고 있다.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죠. 자, 그러면 결국은 조정을 염두하고 있던 상태에서 발생되고 있는 이 조정 과정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 조정 과정이 얼마나 크게 잘 많이 이어질 것인지가 이제 구분해야 될 대상이라 보여져요. 지금 분봉을 짧게 놓고 보시면 보실게요. 조정 급락 맞았죠? 저점 찍었죠? 기술적인 반등을 했죠? 반등을 하니까 재차 밀리죠. 자, 여기서 국내장도 같이 볼게요. 국내장도 보시면 국내장도 조정 받았죠? 반등했죠? 근데 반등을 이겨내지 못하고 재차 조정을 하고 있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반등 시 차익 실현이에요. 반등 시 차익 실현 전략이 나타났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얘기는 결국은 매물을 내보내겠다라는 걸로 받아들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저점을 당장 다지기보다는 매물을 계속 소화하는 과정으로 넘어간다고 봤을 때 증시가 얼마나 잘 이겨낼 수 있는지, 이제 그 부분이 이번 시장의 핵심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중동 간에 사실은 많이 이제 뉴스에서도 그렇고 나오는 얘기가, 사실 중동에서 있는 이슈가 하루 이틀 있는 이슈는 아니잖아요. 중동 쪽에서 발생되는 이런 과정들이 간간히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간간히 나타난단 말이죠. 북한이랑 우리나라랑 폭격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사실 상대적으로는 비일비재하게 생기는 국가의 분쟁이기 때문에 그러려니 할 수 있긴 한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적인 측면들이 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재확산 됐을 경우 시장은 차익 실현의 빌미를 써먹을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지금 어제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 어제 자동차 관세도 다시 부활시키겠다라고 언급을 했었고, 지금 미국 LA 쪽에서 있는 시위가 진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진정이 안 되고 있고,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소 진정한 표현을 좀 썼는데, 진정한 표현을 썼는데, 이 기사, 제가 스튜피드라고는 안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이건 워딩을 못 들어가지고, 제가 이 부분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파월을 비난하다가 도저히 이 연준이 움직이질 않으니까, 뭘 했냐면, 해임은 안 한다고 또 나왔어요. 왜냐면 트럼프 대통령을 너무나 잘 알거든요. 지난번에 파월 연준 의장 해임한다고 일단 시장이 급락을 했었기 때문에, 트럼프는 내용을 뻔히 알아요. 그래서,
이걸 아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다가 이제 불을 붙이는 일을 한 것이 뭐니? 강제 조치를 하겠다. 그래서 1%를 빨리 내려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원색적 비난. 물론 이제 이분이 이 통상적으로 원색적 비난을 좋아하시는 분이죠. 네, 통계적으로 통상적으로 이분이 원색적인 비난을 즐겨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 워딩 자체가 강하다. 그 워딩이 문제다라고까지는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 부분까지는 좀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문제는 연준이 말을 안 따라주고 있다. 근데 연준은 따라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건 객관적인 데이터예요. 객관적으로 대통령이 최고의 힘을 갖고 있죠. 그게 맞긴 맞아요. 맞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대통령 바뀌니까 이거는 사실은 어느 대통령이 왔어도 시장 올라갔을 거예요. 어느 대통령이 됐든. 왜냐하면 불확실성을 털어낸다라는 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중앙은행이 지금 말을 바꾸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연준이 FOMC 의사록에서도 그렇고 파월 연준 의장이 인터뷰에서도 그랬지만 왜 지금 연준이 죽을 맛이냐면 여기에서 연준이 데이터베이스를 바꿀 수가 없어요. 연준이. 왜냐하면 연준 입장에서는 그간 했던 행위가 있어서 여기서 자기들이 기준점을 바꿔버리면 중앙은행에 대해서 시장 참여자들의 실망도가 아주 높거든요. 아주 높아져요. 그러면 그 점이 아주 높아진다고 봤을 때 어떠한 상황이 생길 수 있냐? 중앙은행을 신뢰하지 못하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그 관점은 정책의 실망으로 볼 수 있죠. 정책의 실패로 가게 되면 연준에서 하는 말들을 시장에서 믿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지금 그걸 바꿀 만한 빌미가 없는 거죠. 경제지표 하나를 가지고 중앙은행의 데이터를 변화됐다. 그러면 중앙은행이 늘상 했던 표현들,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겠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 내용을 정리해서 봤을 때 현재 시장 상황 자체는 약간 소강 상태에 들어가면서 방향성을 약간 잃어가는 그런 과정에 접근하고 있더라라고 내용 정리 가능해집니다. 오늘 장이 굉장히 까다롭네요. 주말 앞두고 시장이 굉장히 까다롭게 됐고 대신 저는 이미 박스 하단이 깨질 거라고 예측하고 우리가 인지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염두해서 오늘 장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그간 패턴과 달라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 라는 의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매매 진행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생한 송 대표입니다.